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중입니다의 저자 강호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감정,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행동, 표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좌우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물론 기분 나쁘게 하니까 기분 나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지만 그 상대 때문에 내 기분이 좌우돼서 하루를 망치게 되고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저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내 기분이 막 상하고 그러면 내 손해인 거잖아요. 결국은 내 손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행복해야 내가 또 그런 어떤 여유가 있고 행복해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라.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 사실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긴 한데 어떤 순간적인 상황, 다른 사람들의 언행 때문에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은 주인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감정일기를 쓰는 겁니다. 제 책에도 제 제자가 감정일기를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점검 받으려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데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감정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친구였는데 감정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장도 다니고 하면서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정일기를 쓰고 있죠. 감정일기를 쓰니까 좀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저도 이제 작가님께서 하도 이제 감정일기를 쓰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감정일기랑 이제 감사일기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감정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내 감정, 내 기분이 어땠는지 이제 감정을 돌아보면서 이제 적어나가고 또 그 감정이 든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적어보니까 그렇게 기분 나쁠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써보니까 이제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도 될 거였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너무 화가 났구나.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또 저의 이제 감정에 대해서 적어보니까 내가 이때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걸 돌아보면서 또 저에 대해서 알고 저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네가 그때 그랬구나, 서운했구나,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를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너무 괜찮아요. 감정일기는 참 이런 부분에서 참 좋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냐 이런 말은 사실 그렇게 좋은 자랑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더 성장을 하고 또 내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상담을 공부를 하면은 이제 대학원 가면 계속 자기 성찰에 대해서 이렇게 과제를 계속 내야 되고 또 상담사 수련도 계속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고 또 전문가잖아요. 상담대학원의 교수님들은 상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몇십 년간을 자기 성찰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용어가 메타인지잖아요. 메타인지.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이 감정일기는 내 생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생각뿐만이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것이 메타인지의 큰 훈련이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내가 계속 성장해 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일기 적극 추천합니다.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있었던 사건, 어떤 중요한 사건들, 감정이 좀 변했던, 감정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냥 사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감정이 어땠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그걸 쭉쭉쭉 쓴 다음에 나중에 통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제 책에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작가님 책을 지금 열심히 정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부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위로해 준다면 함께하는 누군가에게도 내가 계속 기분이 안 좋아 있으면 그 함께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정일기를 쓰고 또 감사일기를 쓰면서 나에 대해서 알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내 주변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주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한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힘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